행복지수, 네.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부탄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탄은 불교 영향을 받아 국민은 서로 하나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돼 있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언어 영역적인 문제죠. 넘어갈게요. 11번 발표하세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네, 이중환입니다. 이중환. 택리지죠? 질 높은 정주 환경에서 선생님이 이거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리는 풍수지리사상 명당을 찾는 거고요. 생리는 생활의 이득, 다시 말하면 생업이죠. 토지가 비옥하고 상업하기 유리한 곳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산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고요. 인심은 풍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리적 조건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지리나 생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리적 조건이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모두를 다 고려했다 볼 수가 있고요. 2번 행복한 삶을 위해 질풍 정경을 조성하는 거, 이 택리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경제적 이익은 주거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맞죠. 그래서 생리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했잖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심은 풍속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인정이 넘치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와요. 지리, 생리, 인심, 산소 이 조건 중에서 어느 거 하나 빠지면 안 되고요. 모두 충족되어야 좋은 땅이고 좋은 가거지다라고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시험지를 내봤었는데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중에서 산수는 자연의 아름다움, 인심은 풍속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인정이 넘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서술하는 문제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OX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산수가 무엇이고 인심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고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답을 골라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행복에 대한 것에 소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1번,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반론할 수 있고요. 2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론이 아니고 이것은 주제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인데 아까 선생님이 경제적 안정에 나오는 사상가가 맹자라고 얘기했죠? 일정한 생업에다 줄 딱 그으세요. 그리고 항산이라 쓰세요. 항산. 됐어요? 일정한 생업에 기반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죠. 일정한 마음 줄쳐보세요. 이거는 항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마음은 도덕적 가치, 도덕적 뭐 예를 들면은 삶,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도덕적 생활 또는 도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맹자가 말한 겁니다.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다. 유항심, 유항산, 유항산, 유항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 가겠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13번에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4번 갈게요. 14번. 사례에서 각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얘는 시험에서 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국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의해 의회를 구성하고 복수 정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발전에 많이 수준이 높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각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였고 시민들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잘못된 권력 행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세태에 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이 문제가 지금은 행복한 삶의 실현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 보세요라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민주적 제도를 마련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도.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는 뭐가 있겠어요? 언론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를 나열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14번에서는 이상적인 서술형 문제이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민주적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라 할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위에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 집회 참여, 정당 활동, 투표권 행사, 시민단체 활동, 이익집단 활동,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외웠다가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건 나올 수 있어요.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상태는 지금 좋은 건가요?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자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시민이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능동적. 능동적인 문화 조성.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정치 참여. 적극적 정치 참여가 바로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쓰기 싫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5주차 때부터는 이런 서술형 문제 다 쓰셔야 돼요. 알겠죠? 15번 갈게요. 표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행복의 관계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했는데 이것도 서술이네요. 어떻게 서술해야 될까? 아까 선생님 말했죠? 표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거. 봐봐.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요. 높으니까 세계 행복 지수 높다라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민주주의와 세계 행복 지수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 관계이다.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근거를 들으라 네. 했어요. 응? 네, 근거를 들었을 때 아니, 괜찮아요? 봐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각자 원하는 삶을 살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근거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이거 교과서 베이스예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각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6번 가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16번 문제 선생님 택리지 계속 강조했었죠? 나올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은 생업이잖아요. 생리가 되겠고 넉넉하고 좋은 이웃 간의 정은 풍속, 인심, 관련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리와 인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에서 비교해 서술하시오. 사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탈리아 역설이죠. 단기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내용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서 지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8번 문제입니다. 청소년입니다.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눈 뜨면 답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답은 몇 번일까? 4번이죠? 4번. 성적 얘기는 없어요. 성질 좋을 때
옳지 않은 거. 성적이 좋을 때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있긴 있는데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눈 뜨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도표 나오면 눈 뜨고 푸셔야 돼요. 19번. 행복의 조건. 티켓 사려면 돈 있어야 되고, 같이 갈 친구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께 허락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강조하죠. 행복하려면 조건이 어때야 된다? 다양한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은 3번. 그쵸? 20번입니다. 20번. 돈을 많이 버는 거, 궁극적인 행복, 추구하기 위한 이바지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돈은 물질적, 도구적 가치다. 맞겠죠? 그 다음에 기후만 만족해서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없어. X, B, 니은, 디귿, 니은. 일시적 만족과 감각적. 감각적 동그라미 해볼까? 감각적은요, 잠깐의 즐거움이야. 기본적인 욕구 충족인 거죠. 알겠어요? 우리가 이거 에피크로스에서 배웠었는데,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되게 단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 지금 뭐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감각적 즐거움이고, 우리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거라 볼 수가 있겠지.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1번이에요. 국민 총행복. 이거 Gross National Happiness라고 얘기했었죠? GNH. GNH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행복을 위한 기준이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균형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22번입니다. 기억은 물질적 조건. 그런데 물질적 조건만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정신적 만족감. 이거 실제로 선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만족감 모두가 다 갖춰졌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들 잘 나옵니다. 23번입니다. 기억, 국민소득, 삶의 만족도, 긍정적 감정, 소속 가까운 신뢰, 가족과의 관계인데요. 이거 물질적인 행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적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뭐가 되겠어요? 국민 소득이라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질적과 주관적 만족감 모두가 다 만족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GNH.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다양한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사술형으로. 행복의 기준의 삶의 수준, 문화 생태의 다양성, 건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치의 균형을 중시하였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25번 갈까요? 경제적 조건, 안전한 삶의 공간, 민주적 절차, 올바른 가치관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경제 조건, 기업,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니은, 안전한 삶인데 산업화 이전에 자연을 개발함으로써 조성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에 쓰세요.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산업화 이후가 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전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이후라고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디귿에서는 민주적 절차, 시민의 의사, 정치 과정 반영될 수 있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실천도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걸 통해 알 수 있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 이거는 좀 선생님이 봤을 때 볼까요? 이거 그냥 뭐 황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랑한 딸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옳은 걸 골라줄 때 행복의 조건은 한 가지이다.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5번이 되겠지. 5번. 물질적 조건만으로는 진정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되겠고, 27번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의미와 조건으로 맞는 걸 골라주는 거예요. 그쵸? 음.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층의 정답은 1번인데요.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했는데, 사실 나는 선생님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7번에서는 1번과 2번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사례와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앞에도 봤잖아요. 물질적 조건만으로 진정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는 이 내용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을 한 친구들이 많을까 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나 여기 있는 사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글쎄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28번입니다. 지진입니다. 지진. 지진. 지진은 기후가 아니라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인해 일사량이 줄고 기온이 하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3번, 강한 바람 들어가면 태풍이 됩니다. 4번, 내진 설계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기후변화 관점입니다. 지금 쭉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환경, 평등, 정의를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게 고려하고 추구함으로써 기후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분 있죠. 그쵸? 네. 이걸 봤을 때 얘는 무슨 관점이냐면 윤리적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동등하게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 가치이다. 그리고 기후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윤리적 관점이다. 라고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30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블루라군과 하산과 간헐천이 있고요. 여기는 카르스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하산정이고 여기는 석회암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건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나라 카르스트지역 있고요. 하산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산 폭발하게 돼서 나라가 망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발해도 그렇다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4번 별표하세요. 카르스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나타난다는 데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용식작용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5번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르스나 하산지형 같은 경우는 다 기후가 아니라 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31번이에요. 스위스 나왔고요. 호남평야 나왔거든요. 여긴 지금 무슨 지역일까? 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봐볼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2번입니다. 열대저기압, 태풍. 그렇죠? 한꺼번에 많은 내린 자연현상은 대설. 그러면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태풍. 저희도 열대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도 태풍. 됐어요? 겨울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대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태풍. 알겠어요?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나는 지형적 요인인데 둘 다 기후적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 33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 3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다리 밑에 템스강인데요. 쓰세요. 서한해양성이라고요.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의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는 동그라미. 이것은 여름철의 고온이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라 볼 수가 있어요. 서한해양성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항상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호남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 중에 우리 초록색 문제집 있죠? 거기에 18페이지에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때, 니은, 호남농업과 목축업 발달한 거 맞고요. 포도나 올리브와 같이 이렇게 수목농업.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목농업이라 하는데 수목농업은 여름에 고온 건조. 이거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라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 또 강조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지붕의 경사가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는 뭐랑 연결되지? 강수량과 연결되죠? 영강수량. 영강수량이 많은 곳. 어디예요? 열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4번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생활 모습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거는 이즈바라고 하는 가옥 구조고요. 고산기후 지역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안데스 산지 키토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골라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으로 갈게요. 고산가옥이니까 열대, 흙벽돌집은 건조, 통나무집은 냉대.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이거 뭐예요? 모래바람? 온몸을 감싼 헐렁옷을 왜 입는데? 선생님이 레깅스 입고 이집트 갔다가 따가워 죽는 줄 알았다 했죠? 이거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그럼 포도, 올리브도 수목농업은 뭐예요? 무슨 기후? 사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도 그냥 끝난 거야. 알겠어? 이거 되게 잘 나오니까. 이거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 특징이 뭐예요? 여름철에 고온 건조. 그죠? 바닥을 지면서 띄우면서 생활한다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고산가옥인데 두 군데가 있어요. 고산가옥이. 어디? 열대. 열대는 왜? 열기, 습기, 병충해. 그쵸? 이것 때문에 고산가옥이고요. 한대. 한대도 좀 뛰어났죠? 고산가옥, 한대. 한대는 왜 뛰어났을까? 여름철에 녹아서 그렇지. 이끼, 툰드라. 그렇죠. 툰드라여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마워. 난 술록은 한대. 쌀로 만든 바카국수는 열대. 근데 열대에서도 우리가 뭐 붙여야 돼? 쌀. 쌀 나왔어. 그럼 뭐가 중요해? 쌀 나왔어. 계절품. 그렇죠. 계절풍. 계절풍 어디서 불어? 아시아. 알겠어요? 네, 계절풍. 그렇지. 아시아 쪽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 카사바 얌. 이동식 하전이야. 왜냐면 열대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이 척박해.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3년을 못 넘겨요. 대부분 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옮겨 다니는 거고요. 카사바나 얌 같은 게 있는데 이 카사바 너희가 좋아하는 그 타피오카 공차에서 그 주는 그 버블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고구마 전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흙을 이용해 벽을 두껍게 만든 집에 생활하는 이거 뭐야? 건조기후지역이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 있어요? 집과 집 사이를 어떻게 하지? 가깝게 건설하죠? 왜요? 그림자가 없어. 그늘이 없어. 그늘 생성하려고. 알겠죠? 왜? 여기가 무슨 기후니까? 건조기후는 무수목 기후니까. 알겠어요? 37번 갑니다. 사람들 죽었대. 한번 써봐. 시간 줄 테니까. 이런 거 나와. 기억해라. 1번 꼭 알아야 돼. 안전하고 쾌적한 헌법. 헌법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제3, 4조, 제35조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 기억나죠? 이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래서 정리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 이유를 국가의 노력과 관련해 추론하라 했는데, 사실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얘는 나올 수 있어. 국가 책임, 3번에서. 얘는 나올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하지? 자연재해 관련 법률 제정. 국가가 노력이잖아. 그지? 법률. 그 다음 우리 뭐 하죠? 대표를 하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대응훈련. 이런 것들. 알겠어? 넘어갑니다. 38번. 도로 붕괴나 산사태는 뭐랑 연결되겠어요? 니은이죠? 농작물 피해나 식수 부족한 거는 기업. 됐어? 하산재로 항공기 운항이 지정된 건 리을. 시설물 침수 및 파괴 등 뭐가 됐어요? 뭐가 되겠니? 일, 이해는 되겠죠? 다시 도로가 붕괴되고 이거 애매하긴 한데 도로가 붕괴되고 산사태 발생하는 거는 뭐랑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 굳이 해서 하라면 사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태풍도 도로를 붕괴시키고 산사태도 발생시킬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알겠죠? 건물 붕괴 같은 게 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떡해. 손으로 그거, 들어야지. 방금 누워서 응. 잤잖아. 있었어, 안 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애매하기는 하나 그래도 그냥 도로 붕괴, 사실 건물 붕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교과서에서도 건물 붕괴로 주로 나오거든요. 건물 붕괴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디귿 식수 부족은 뭐 틀릴 리 없고 여기 풍수이기 때문에 니은 태풍이 와야 돼요. 풍수가 뭐야? 뭐지?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 갈게요. 하산자 용암을 분출했대. 그쵸? 이거 뭡니까? 화산재, 화산활동에 대한 내용이지? 그렇지? 지형 관련 자연재해 맞고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까지 와요. 알겠죠? 왜냐면 편서풍 타고 이동하거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달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직까지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그냥 우리는 그 진동을 보고 아, 얘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좀 불가능해서 지금 백두산 같은 경우도 정확한 예측 못하고 있잖아요. 됐어요? 40번 갈게요. 이거 나왔네요. 제34조, 제35조 나와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치? 여기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는 거예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가봅시다. 인간의 존엄성 보장 관련 있다라고 돼 있고요. 됐어? 여기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는 국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요. 34조 제35조.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쌀이에요. 계절풍, 팥, 볶는다. 열대입니다. 열대 지역은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수분이 있으면 음식물이 상해. 없애기 위해서 볶는다고 얘기했었지. 열대. IC는 생명이라는 뜻의 건조와 척박한 땅, 건조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니은에다가 별표하세요. 우리가 건조기의 특징은 항상 잘 나오는 문장이야. 연 증발량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겠지?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몇 번? 3번이 되겠네. 42번입니다. 40번에서 A는 지중해 쪽이에요. 그쵸? B 별표에 알아두셔야 돼. B. B는 몽골 건조기 유적이야. 됐어? C는 열대가 되겠고, D가 냉대야 위치 확인하세요. 2도 별표 되게 중요해. 열대 고산기후, 우리 키토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계절풍은 어디로 가야 돼? 계절풍.
C로 가져야 되겠지? 그치?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이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B가 되겠죠.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온난화 수비하는 거. 그래서 지중해는 포도 올리브 재배한다 했지? 그치? A로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지 않고. 그쵸? 이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크고 겨울이 길고 춥다라 했는데 이거는 어디가 되겠어요? 냉대 쪽이나 한대 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 됐니? 43번입니다. 네, 이건 당연히 이거 뭐예요? 강가나 바닷가의 평연 인간 거주에 분리에 유리하다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하전 농어가 플랜테이션 농어 나오면 열대 맞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고를 발달하는 거 아니고 흙집이 발달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하천. 인구 밀도 높아요. 알아두세요. 이거 잘 나와. 별표해. 학교 베이스 기본 문제야. 니은 교통로 건설한 곳은 평야겠죠? 평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교통로 건설한 평야 지역이니까 당연히 농업을 하겠지. 논농사 같은 거. B. 임업과 밭농사는 뭐로 가야 돼? 산지로 가져야 되겠죠?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는 거니 그만큼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수렵발전이 유리할까요? 아니지. 수렵발전 유리하지 않겠죠. 해안 지역은 왜냐면 바닷가 쪽은 물이 좀 귀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카르스 지원 선생님이 석회암이 비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나타나는 지형이다. 용식작용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거 잘 나와요. 지금 보면 4조 66조 나와 있네. 그쵸? 몇 번일까? 이거는 1번이 되겠죠? 46번. 김치야. 김치의 차이가 있어. 자연환경 때문에. 그럼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지긋대겠지. 그지? 기후가 비슷하면 음식문화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데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저 47번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 헌법. 됐니? 48번입니다. 지각 변동이 아니라 가뭄, 홍수, 폭설, 열대, 저기야, 태풍 말하죠?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됐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국민은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5가 되겠죠? 그래서 XO. 49번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활용된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바오밥 나무의 껍질을 이용하여 지붕, 밧줄, 바구니 등과 같은 생활 도구를 만든다. 또한 바오밥 나무의 열매와 잎을 음식과 약의 재료로 쓰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맞겠죠? 니은 인간은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생활 양식을 형성한다. 맞죠? 그쵸? 지금 지역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극복한 거 아니고 그대로 이용한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별표 3개 하세요. 50번. 계절별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 겨울보다 여름이 상대적으로 건조한 것은 지중해성 기후.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한 곳은 온대 계절풍 기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다죠. 그러면 이 지역이 계절별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한해양성 기후 온대 기후가 되겠고요. 여름에 건조한 곳도 지중해성 기후인데 온대 기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온대 계절풍 기후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서해양식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온대 지역에 대한 특징 어떤 게 되겠어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온대, 지역의 특징,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농업 되게 중요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목축업과 함께 곡물농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호남농업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름에 건조하니까 농사짓기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과일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든요. 수목농업이라 합니다. 수목농업, 수목농업. 그 다음에 계절풍이잖아요. 뭐 하겠어요? 벼농사 하겠죠? 사실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꼭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번에서는 가나다 이렇게 나왔지만요. 이거를 기후그래프로 해서도 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문제를 끝냈고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 수요일 날에 모의고사인데,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를 점검한다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1은 공부했지만, 통사 2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정치나 경제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 부분을 한 번 더 잡고 가면 좋을 거고, 선생님이 그 문제를 좀 만들어서, 월요일, 정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교과서별 오픈 채팅방에 문제가 올라가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올리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걸 올렸을 때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문제와 함께 그 교과서 문제도 몇 개 문제를 추려가지고 풀어줄 생각이고요. 지금 2주차부터는 여기 안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형 뽀개기, 일일학습,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 이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꼭 문제 풀면서 같이 동참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답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같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남은 문제도 마저 풀어봐 주세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봅시다. 안녕.